계엄령 선포 직후에 국회에 투입된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의 단장이에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휘통제실에서 전 국방부 장관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들은 것을 그대로 지휘통제실에서 전달하기 급급했습니다. 김용인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통제실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도착해서 제가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사령관은 저희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을 받아서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안전과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라고 했습니다. 707 특임단은요, 유사시에 김정은의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원 면면이 모두 기밀인데 지금 단장이 직접 마스크도 하지 않고 선글라스 끼지 않고 나와서 언론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옥지 변호사님. 네네. 지금 수사당국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느냐. 지금 이게 지금 쟁점 아니겠습니까? 내란죄에. 네네. 김 단장의 지금 들으신 증언으로는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150명,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시켰다고 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상 상태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처음에는 이건 하나의 해프닝 아닐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대로 뭐 길게 잡아봤자 한 6시간 이후에 그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계엄령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가지고 내란죄를 갖다가 그 문제 삼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 707 단장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요. 네.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란죄는요, 뭘 의미하냐면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때가 내란죄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이제 군이 군 병력이 출동한 것에다가 뭐 체포조 운운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또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에 직접 방문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내란죄가 성립한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그 검찰의 확신을 저런 사람들이 다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력 정치인 체포 지시,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라는 증언도 지금 김 단장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끌어내리는 거랑 체포를 하라는 거랑은 다른 짓이잖아요. 저희는 체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치인 명단을 좀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전달받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인 관련돼서는 일체 없습니다. 끌어내라는 명단은 따로 없었어요? 명단은 없었습니다. 저한테 중간에 말한 뉘앙스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입건된 내란죄,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인데 김 단장의 증언으로는 끌어내리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 의혹, 이것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 특히 결정적인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 당사자들의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체포 명단에 불러줬다.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지시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체포 구금 지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정리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는 얘기는
지금 어떤 사람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홍장원 전 차장도 명단을 불러주고 체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여인영 사령관이 했다는 거고 대통령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걸 수사를 당연히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뭐 누가 어떠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는지 여부는 글쎄요. 저는 일단 국방부 장관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그에 대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모의를 해서 이러한 정치인 명단을 공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알고 있었고 이게 실행이 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어떤 방첩 사령관이라든지 어떤 특전대 사령관에게 전달을 하려고 지시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 등은 수사를 통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보니까 약간 그 두 개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네. 아까 707 특임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국회의원이 150명이 돼버리면 해제 요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해제 요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150명 이상 못 모이게 하기 위한 어떤 국회를 방어하는 어떤 국회를 찬탈하는 어떤 그 임무를 띄고 갔던 것 같고, 그래서 특정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방첩대라든지 어떤 그 우리가 소위 열 몇 명에 해당하는 뭐 여야 대표, 우원식 의장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체포조는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일어나고 아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이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어떤 공유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수사로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Thank you.